안녕하세요. ICS 트레이너 이영현입니다. ICS 트레이너 김진아입니다. 네, 오늘 저희 시간의 프리즘과 이제 함께 나왔는데요. 네, 우리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책춘한 TV에서도 소개가 됐었죠. 네, 너무 감사하게도 인터뷰 이제 해주셔서 잘 했습니다. 정말 그 우리 책춘한 TV 유튜브에서도 너무 재미있고 유익한 얘기들로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저희 채널에서도 한 번 더 저희가 이 책에 대해서 또 우리 선생님께서 이 책을 통해서 풀어주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더 나눠보려고 오늘 이렇게 갖고 나왔습니다.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 책을 이렇게 쓰시면서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이렇게 감명 깊게 느끼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있으실까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책의 어떤 주인공은 사실 제가 아니라 우리 내담자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감사하죠. 이거는 제가 쓴 책이 아니라 우리 내담자 이제 분들에게 나온 통찰을 위주로 썼잖아요. 그래서 에피소드들을 따진다면 저는 이제 한두 개를 꼽을 수가 없어요. 다 하나하나 너무나 주옥 같은 메시지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에피소드들은 모두 다 소중하고 너무 좋았고요. 그 외에 제가 조금 더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이제 했던 이야기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맨 마지막 이제 챕터죠. 거기 보시면 전체를 향해 가는 여정, 자기 용서, 자기 사랑이라는 이제 마지막 마무리죠. 그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을 이제 끝나고 이 마무리를 이제 쓰고 이제 딱 끝을 냈을 때 이 부분의 메시지가 저한테 굉장히 오랫동안 조금 남아 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제가 이제 ISIP라는 영적 통찰 프로세스를 통해서 조금 추상적일 수 있는 전생, 미래생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분석을 많이 하고 그리고 ICS 정화와 소통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안의 무의식을 끊임없이 들여다보면서 정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 모든 어떤 일련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내 자신을 이루고 있었던 부분을 직면하면서 나의 어떤 상처를 보고 나의 어떤 기억들을 보고 나의 아주 심연 깊은 곳에 있었던 여러 가지 자원들을 만나는 것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왜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가 라고 이제 하는 이유죠. 그 이유의 끝에서 제가 발견한 게 자기 사랑이에요. 결국은 자기 사랑인데요. 그런데 이 자기 사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나를 사랑한다 라고 했을 때 전제되어져야 되는 조건이 저는 반드시 있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그만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어떤 기억으로 인해서 어떤 상처와 어떤 단점과 어떤 자원들이 있는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눈을 감고 차단돼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나를 사랑해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내가 사랑하려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 내한테는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가 라는 부분을 반드시 직면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이제 그것들을 충분히 이렇게 꺼내놓고 봤을 때 사실 그런 자원들 중에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어떤 상처들이나 그리고 내가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단점들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올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원치 않는 나의 어떤 부분들을 직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해하고 스스로 나를 용서할 때 거기서 나의 진정한 어떤 사랑이 발현되는 게 아닌가. 결국 우리가 정화와 소통을 하고 이런 ISIP라는 작업을 굳이 이렇게 막 거치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지향하는 그 끝점은 진정한 나의 용서, 진정한 나의 이해, 그리고 나의 사랑, 이것을 향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전생이라는 주제를 생각했을 때 너무 흥미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또 내가 전생에 뭐였어 사실 이렇게 되면서 때로는 기분이 좋기도 하고 위안을 얻기도 하고 여러 가지 느끼게 되는데 결국은 그 끝에서 하지만 그냥 그게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어떤 고통과 아픔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또 돌아보고 결국은 자기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이것도 또 그렇게 귀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게 연결이 되기를 바라면서 예, ISIP가 많은 분에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네. 저도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보면서 정말 많은 위로가 됐어요. 네. 아, 결국은 이것의 어떤 끝도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네, 네, 나를 네, 보는 네, 거구나. 네. 네, 다시 한번 선생님께서 항상 그 정화소통에서 얘기하시는 그 메시지로 네, 네. 이어지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가장 용서하고 내가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가장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할 때 그럴 때 우리 인류의 어떤 그 모든 부분들이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용서하고 나를 이해하고 나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단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사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내 안에 내가 나 자신에게 인색하고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나를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고 회피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어떤 내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결국은 이런 상태에서 타인 또한 내가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는 상태로 연결되거든요. 내 안에 없는 씨앗은 드러나지 않으니까요. 그랬을 때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이해한다라는 이 부분이 충만해질 때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두가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런 작업들이 가능하다면 이 인류 한 명 한 명에게 이해와 사랑과 자기 용서가 다 채워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타인을 사랑합시다 하지 않아도 그 스스로 안에 차 있는 이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공기처럼 물처럼 흘러나가지 않을까? 예, 그래서 결국 우리 인류가 전부 다 이제 평화롭고 사랑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나에 대한 탐구, 역시나 나에 대한 중심,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탐구와 그 끝에서 만나는 자기 용서, 자기 이해, 자기 사랑 이게 먼저 선행되어져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나 세상에서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건 그렇죠. 너무 쉽겠네요. 그거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력 없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고 누군가를 쉽게 용서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인색한 마음이 존재하고 있고 그렇다면 결국 그 끝으로 내려가 보면 내가 나에 대한 죄책감, 나를 향한 인색한 마음, 내가 나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부분 이런 부분들로부터 비롯됐을 확률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 결국은 세상이 나로부터 비롯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를 이해하고 뭐 돌아보고 사랑하는데 사실 우리 유년기 시절을 이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또 이제 이 책에서는 그걸 넘어서 영혼의 매트릭스에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걸 넘은 어떤 전생과 심지어는 미래생까지 담아서 그 더 통합적인 관점으로 나를 이제 돌아보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또 실제로 내담자를 그렇게 많이 또 안내해 주셨고 근데 그럼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스스로 또 나 자신의 어떤 전생이나 또 미래생을 돌아보면서 자기를 더 이해하게 되거나 사랑하게 되거나 그렇게 느끼시게 된 부분은 어떤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 사실 제가 저의 유년 시절을 넘어서 제 인생이 왜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했고 왜 내가 이런 성향과 이렇게 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전생과 미래생을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번에 살고 있는 이 생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시야와 관점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확장된 느낌? 네, 확장된 느낌이 들었고요. 그렇게 시야가 확장됐을 때 비로소 내가 몰랐던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하지만 또 그런 부분들을 동시에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넓은 시야에서 오는 그 확장에서 오는 그 넓은 수용력이 같이 이제 생긴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좀 굉장히 많이 바뀐 부분은 뭐냐면 사실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인간관계를 이렇게 봤을 때 사실 인색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냉정하고 인색하고 무심하고 이런 부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사실 사람들을 향한 그런 어떤 무심함이나 냉정함이나 어떤 인색한 마음이나 정을 별로 주고 싶어 하지 않는 좀 태어날 때부터 어차피 사람과의 관계는 상처야 라는 학습이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을 이렇게 닫고 살았던 것 같은데 결국 그것의 어떤 끝에도 돌아가 보니까 나를 향한 어떤 인색한 마음, 내가 살았던 내 인생과 내 사연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해서 세상을 향해서도 인색한 마음이 발현되고 있었다라는 걸 이제 보게 됐고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우리 요즘 특히 지금 사회의 어떤 정황상 봤을 때 서로 편을 나누고 뭐 너가 옳네 뭐 너가 틀렸네 내가 옳네 뭐 정말 수많은 비난과 공격과 그런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미움과 원망과 비난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어떤 시야가 확장되면서 이렇게 딱 바라봤을 때 그냥 인간이라는 그 모든 존재가 너무 가슴 아프고 안쓰러운 존재구나. 왜냐하면 트라우마 없었던 전생은 없었을 거예요. 결국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어떤 인류의 영혼의 기억 속에는 시대적인, 전생에서 왔던 그 시대적인 수많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슴 아픈 트라우마와 상처가 인류 모두의 머릿속에는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막 뭐 내가 오라 어떻게 이런 모습의 그 이면에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가슴 아픈 사연과 상처와 고통을 그대로 지니게 태어난 느낌이 들면서 조금 동반자 같은 느낌. 이 시대의 집단 심층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서로의 어떤 동반자 같은 느낌. 그러면서 가슴 깊이 일어나는 어떤 공감. 결국 겉으로는 막 행복해 보이고 겉으로는 내가 잘 나가라고 막 하고 또 누군가를 공격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조차도 그 속에서는 정말로 스스로를 지키고 살아남기 위한 그런 트라우마를 스스로 극복하기 위한 그 처절한 어떤 고통들이 다들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느끼게 되면서 정말 동지의 인류의 그런 것들이 단순히 겉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좀 올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정말 다 같이 트라우마를 극복해가고 있는 친구들 같은 느낌. 맞아요. 지금 결국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동지예요. 동지고 우리 이 모두가 같이 속해 있는 단절되어 있지 않은 이 공통의 또 집단 어떤 고통이 있잖아요. 집단 카르마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동지로서 저는 이제 조금만 더 다들 조금 유연하고 부드러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